나는 미용사다, 호남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빗질을 이용해서 파팅이랑 섹션 나누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센터 파팅을 먼저 나누기 위해서 먼저 빗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뒤쪽으로 내가 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빗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빗질 하실 때는 고온살로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고온살로 깔끔하게 고온살로 하고 빗질해서 손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고요. 저는 거울이 없으니까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차서 이렇게 좀 나눠주고 앞쪽으로 먼저 나눠주십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앞쪽으로 깔끔하게 먼저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똑같이 고온살로 빗질을 이렇게 하고 그대로 고온살로 그대로 빗질을 아까 말씀 내부 끝까지 해주시고요. 그죠? 위에랑 같이 연결해서 끝까지. 이것도 이 빗이 수직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수직으로 갔다가 수직으로 양쪽 끝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게 센터 파팅입니다. 제일 크게 나누는 거, 제일 기본이죠. 그럼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어 투 이어로 나눌 거냐 아니면 이어 빼고 나눌 거냐 요 차이인데, 빗질을 타고자 하는, 만약에 내가 이어 투 이어다 할 거면 요게다가 대고 빗질 하시는 거고, 이어 빼고 할 거면 요게다 대고 요게 중심점을 해서 빗질을 중심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요게 이어 빼고 할 거면 이 이어 빼고에서 그려놓고 깔끔하게 해놓고 손으로 이렇게 해도 빗질 됩니다. 제가 빗질 안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타지죠. 빗질을 깔끔하게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타집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번 이 길 따라서 이렇게 가주셔도 되고요. 간단하고 심플하죠. 근데 빗질이 그만큼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뭐 커트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텐션, 빗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 빗이 수평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눕지 마시고요. 기본 베이스는 빗이 수평이었다 수평으로 이렇게 두 상을 따라서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보통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붕 뜨시는 분이 있거든요. 빗이 두 상이 안으로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맞춰서 안쪽까지. 이게 기본입니다. 다시 빗질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갔다 수평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쪽에 잡아놓고 이렇게 타면은 제가 빗 안에도 이렇게 타지죠. 그죠? 요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빗질이 따라서 이렇게 섹션을 잘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원하는 이어백이나 이어투이어를 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 섹션 일자로 타는 건 쉬워요. 근데 이제 약간 U자나 이게 일자나 사선이 조금 어려워요. 버티컬은 좀 쉬워요. 대체적으로. 자, 투 섹션으로 갈 거다. 투 섹션이 뭐냐면은 이 섹션을 심플하게 이거 없이 두 개로 나누는 게 투 섹션이에요. 여기 상하 나누는 게 투 섹션이거든요. 이거 한번 타볼게요. 기본적으로 빗질하고 내가 타고자 하는 방향을 빗질하고 잡아서 빗질. 그죠? 그럼 여기서 깔끔하게 끝나죠. 그럼 깔끔하게 빗질 하시고 이렇게 넘겨놓고 사선으로 할 거다. 그럼 기본적으로 사선으로 가실 거면은 사선으로 빗질을 하고 기본적으로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 쪽으로 빗질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투 섹션 라인이 이렇게 나왔죠. 저는 마찬가지로 요 비율을 좀 보시면서 타시면 좋아요. 이게 약간 사선 느낌이죠. 그죠? 여기서 좀 처졌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빗질을 보통 여기서 많이 쳐져요. 이게 그러니까 처지게 하지 마시고, 보통 이렇게 빗질하다 처지거든요. 여기서 가면 두 상이 둥글잖아요. 둥근 걸 인식하면서 둥글게 빗질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밀어주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똑같이 여기 경계선을 잡아서 빗질 똑같이 하면 조금 더 편하죠. 안 밀리겠죠. 빗질을 잘 해놓으면 이 빗이 안 밀리겠죠. 섹션 탈 때 이렇게 하는 게 요거 하나 두 개가 투 섹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핀셋을 한번 꼽아 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이 투 섹션 느낌이거든요. 보시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요게 가운데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하나 두 개에서 이게 투 섹션, 그죠? 그리고 하나로 이거를 핀셋을 나누기 힘드니까 요런 식으로 나누면 좀 편하겠죠. 그죠? 요렇게. 그러면은 이 투 섹션 라인이 약간 완만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 여기서도 완만하게, 디자인 따라서 완만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만약에 내가 뭐 머시룸 할 거다, 더 무거운 머시룸, 그럼 이렇게 타는 거고요. 완만하게 할 거면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 섹션이랑 파팅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틀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요거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서 투 섹션이다.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눠야지 편하시겠죠. 일단 요거 기본이고요. 투 섹션 종류도 요거보다 더 많아요. 여기서 언더 미들 오버로 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어백이나 이어투이로 가셔도 돼요. 근데 이 가발이 좁아서 제가 이어백으로 간 거예요. 그죠? 빗질할 때 보통 밑으로 많이 이렇게 밀리시거든요. 이렇게 빗질하시면 보이시죠? 빗질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겟 요게를 나눌 건데 그 타겟을 해서 이렇게 좀 올려놓고, 투상이 둥그니까 그죠? 빗질도 이렇게 올려놓고 둥글게
그리고 바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럼 여기서 타놓고 요거를 먼저 오버존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오버존 깔끔하게 오버존을 이렇게 탔죠, 그죠?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오버 탔으면 미들 타면 자동적으로 언더가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거 타실 때 기본적으로 비율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1대 1대1 기본적으로 타는 건 1대 1대1로 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이쪽이 내가 좀 디스커넥션을 많이 줄 건데 이쪽을 가볍게 할 거다. 쪼꼬돼서 그러면 이 존이 조금 더 밑에 언더가 좀 넓어질 수 있고 좁아질 수 있겠죠. 그건 디자인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율은 1대 1대1로 타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빗질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옆으로 밀어주고요. 이렇게 똑같이 타고 세컨 이것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핀셋 처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자기가 탄 섹션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내가 잘 탔나 못 탔나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꼭 우리가 기본 미용 배울 때 학원에서 이렇게 핀셋 꼽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이것도 해놓고 깔끔하게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내가 섹션을 탔나 못 탔나.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 비율이 좀 중요하거든요. 언더, 미들, 오버 이 비율이 약간 1대 1대 1로 돼야지 조금 선생님들이 하실 때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1대 1대 1 정도 이 기본 섹션만 탈 줄 알면은 나중에 뭐 이 위치를 타거나 옮기는 건 되게 쉬우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선생님들이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핀셋도 이렇게 깔끔하게 꼽아 놓으셔야지 자기가 타는 섹션을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섹션을 배워봤는데요. 기본을 충실히 하셔야 돼요. 빗질하시고 섹션을 똑바로 타고 두상 이해하면서 타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살롱에서도 바쁜데 이 섹션을 타서 하시는 분 있을까요? 말하시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더 요구하는 게 더 까다로워질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게 맞춰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디자인을 가져와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근데 손님들이 사진 들고 왔는데 막히거나 손님들을 만족 못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빗질 섹션 기본적인 사진을 분석하거나 이런 기술은 되게 뛰어나잖아요. 근데 사진을 분석하는 거랑 또 커트하는 거랑 섹션 나누는 거랑 또 틀리거든요. 사진을 분석 잘하면은 그게 맞게 섹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라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드라이랑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손님이 손질이 편하게 선생님들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대가 앞으로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어떤 교육기관 가도 어떤 스타일을 자르거나 뭘 해도 섹션 안 받쳐주면은 본인도 느낄 거야. 내가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언더 미들 오버만 되고 그리고 투 섹션만 돼도 거기서 조금만 바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연습해보고 공부해보셔야지 나중에 멀리 봤을 때도 디자인을 되시는 분들이나 지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두고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 미들, 오버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타는 섹션을 통해서 커트할 때 그 존을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놓는지 그리고 이 존마다 특성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우리 커트하실 때 조금 더 내가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조금 잘라야 되겠다. 내가 뭐 오버 다이렉션 조금 더 당겨야 되겠다. 그리고 무게감은 조금 더 이 부분은 뭐 숱이 많으니까 많이 빼줘야 되겠다. 아니면 오버 존에는 숱이 얇으니까 뭐 적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 존을 자를 때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선생님들이 커트할 때 조금 더 좀 더 정확하고 고객님들이 만족감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언더, 미들, 오버존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동양인에 맞게 두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점도 되게 좋아요. 없으신 분들은 민두를 바리깡으로 제일 얇은 거로 밀고 일회용 면도기로 이렇게 다 벗겨내고 그리시면 돼요. 그려지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나누는 언더, 미들, 오버존이죠. 이 존을 먼저 한번 그려보고 자, 그리실 때는 이 존에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3등분 해주시면 돼요. 3등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둥글게 돌아가면서 그리시면 좋아요. 저는 언더존 한 요 정도 할게요. 언더존 여기 센터 파팅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미들존이랑 오버존 그럼 여기 나눴으니까 3등분 하면 요 정도 나누면 되겠죠. 요 정도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뭐 그리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 여기는 두상이 획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그리기 좀 힘드니까 나눠서 내가 동그라미를 나눠서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생각하시면서 두상이 둥글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리셔야 되겠죠. 두상에 둥근 걸 생각하면서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줍니다. 언더, 미들, 오버가 됐죠. 이 두 개만 그리면은 언더, 미들, 오버가 돼요. 저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타고 사이드는 어떻게 타냐면 만약에 내가 커트할 때 언더, 미들, 오버 나눠서 커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통 요 존에 맞게 이렇게 타셔도 돼요. 사람마다 요 길이도 또 틀리잖아요. 이 사람마다 틀리니까 요 길이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그 사람이 보면서 디자인에 따라서 또 다르게 타시면 돼요. 내가 그냥 나는 심플하게 가겠다. 그럼 연결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연결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섹션을 둥그렇게 가는 거죠.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타야 돼요. 일자로 타면은 이 섹션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요렇게 쳐져 버리거든요. 왜냐면 두상이 네모타면 이렇게 타는 게 맞는데 둥그니까 요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살짝. 자, 그럼 이쪽도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심플하게 이렇게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언더 미들 오버에 대한 특징이, 언더존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인, 길이를 만들 수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네이프라고 하죠. 네이프를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다른 데서 형태 만들 수 있지만 요거를 잘라서 우리가 가파르게 만들어 줄 거냐, 좀 무겁게 만들어 줄 거냐, 그죠? 그거에 따라서 형태를 잘록한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무거운 형태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존을 좀 정하는 거예요. 단점이 있죠. 단점 같은 경우에 언더존의 이 모질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언더존의 모질의 특징이 일단 모류가 강해요. 양쪽에 재배추가 심하니까 머리가 뽑고 모루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뽑고 모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긴 머리는 크게 상관없지만 롱 헤어는, 근데 이제 미디움이나 이제 숏으로 넘어갈 때 이거를 자르면은 점핑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요 길이를 맞춰 잘라도 요 길이가 안 나오고 더 짧아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은 요쪽만 짧아지는 게 아니고 양쪽이 또 틀려요. 요쪽에 모질이 심하면은 요쪽이 엄청 심하고 좀 덜 심하다. 그러면 똑같이 잘랐어요. 그럼 어때요? 요쪽은 심한 쪽은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좀 덜 심한 쪽은 조금 올라갈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계산해서 잘라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쇼코트 할 때나 이런 쇼코트 느낌에서는 네이프에서 거의 다 느낌이 다 끝난다고 보거든요. 미들 오버는 쉽잖아요. 쇼코트는 뭐 무게감 쌓아준다거나 레이어를 더 준다거나 덜 준다거나 이 차이지, 이쪽에서 좀 잡기 힘들어요. 왜냐면 모류가 심하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디자인의 영향도 좀 많이 받는 편이고, 이쪽이. 왜냐면은 이 길이에 따라 주는 느낌이 틀리잖아요. 목이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는데 이 길이를 잘못하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존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만약에 쇼코트를 한다 친다, 그러면 이쪽을 만약에 뭐 10분을 투자한다, 그럼 여기 5분 투자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여기는 금방 끝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좀 많이 투자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머리를 전체 자른다 했을 때 만약에 베이스 커트가 20분 걸린다, 그러면은 이쪽을 한 10분 정도 투자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5분 그죠? 이쪽은 뭐 쉬우니까. 그리고 오버존은 자를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모발이 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존을 신경을 좀 많이 써요. 요 존은 항상 조심해서 잘라야 돼요. 텐션을 조금 덜 준다거나 내가 생각한 길이보다 좀 길게 잘라서 길이를 확보한 뒤에 머리 말리고 드라이 커트 한 번 더 한다거나, 그죠? 머리 말리고 점핑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무턱대고 처음부터 팍 잘라버리면 이쪽이 아마 선생님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디자인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번 정리하자면은 아웃라인 결정하고 형태를 좀 만들어주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모류가 심하기 때문에 모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오버존에 비해서 모질이 강하다, 두껍고 조금 억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억세지 않잖아요. 그죠? 쇼코트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간단하고 조금 더 큰 것만 조금 더 짚어내는 거예요. 그죠? 미들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넓은 부분이죠. 제일 넓어요. 왜냐면 여기는 햄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좁다가 점점 가면서 엄청 넓어지는 존이에요. 엄청 제일 넓어요. 제일 넓어. 이 존이. 그죠? 그리고 위에는 어때요? 위에는 또 다시 좁아져요. 다시 이렇게 가다가 머리가 요렇게 가다가 다시 좁아지는 존. 두상에 햄 라인이 있으니까 이쪽이 제일 면적이 넓은 존이에요. 미들존. 기억하셔야 돼요. 넓고 숱도 제일 많은 존. 그러면은 미들존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미들존의 특징이 뭐냐면은 언더존이랑 틀려서 언더존은 좀 흐름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떨어지는 위치가 좀 많이 틀리죠. 언더존 같은 경우는 이게 모류의 흐름이. 근데 미들존은 그래도 비교적 일자로 떨어져요. 비교적. 이 두 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평평한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둥근긴 한데 이쪽보다는 평평한 편이죠. 얘들은 엄청 어때요? 가파르게, 얘는 제일 많이 가파르지만 얘도 가파르게 있고 그나마 약간 완만한 형태예요. 미들존이.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모류의 영향을 조금 덜 받긴 해요. 숱이 제일 많고 가장 넓은 존. 얘는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졌다가. 그죠? 무게감은 다 만들 수 있지만 이쪽이 조금 더 무게감 형태를 조금 더 많이 크게 자로 해요. 미들존에서 본넷이 잘랐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45도 잘랐어요. 그럼 요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이 미들존의 영향을. 그죠? 반대로 여기를 45도 잘랐어요. 그죠? 그럼 요게를 만약에 일자로 잘랐어요. 그럼 45도가 안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무게감을 조금 더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물론 다 있겠지만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감 만들 때. 미들존 요까지를 할 수 있지만 요까지라고 저는 칠게요. 요 존이 제일 넓은 존 이다. 이렇게 넓게 빠졌으니까. 그죠?
요 존에서 웨이트감이나 이런 거를 무게감을 정해주는 존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버존, 얘도 모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왜냐면 여기에는 또 가마가 있잖아요. 가마가 있기 때문에 모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모루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비교적 방사선 형태로 많이 흩어져요. 왜냐면 얘들은 가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교적인 모발 난데에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요. 모발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여기에는 보통 가마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런 식으로 가마의 중심에 따라서 흩어지겠죠. 하지만 가마가 있어도 이 한쪽 모루가 이렇게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몇 가닥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섬세하고 좀 조심스럽게 달아야 되는데, 밑에보다는 그래도 숱이라든지 모질이 얇기 때문에 얘들 좀 억세니까 모루의 영향이 두 개 다 있지만 얘는 모발이 얇고 살짝 가느니, 그리고 위에서부터 떨어지니까 엄청 이렇게 많이 휘진 않고, 얘들은 억세고 막 두상이 가파르니까 많이 바뀌겠죠. 자르는 그것도. 오버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팜할 때 이런 존은 되게 약해요. 모발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약을 좀 덜 바른다거나 뭐 크리닉을 좀 발라서 한다거나, 페이스 라인이랑 똑같아요. 페이스 라인도 모발이 약하잖아요. 이런 페이스 라인, 염색할 때 우리 밝아지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도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좀 실루엣을 좀 많이 결정을 해요. 실루엣을. 무슨 말이냐면은, 얘도 만약에 본랭스로 뚝 자르고 얘가 우리가 오버존 좀 많이 가져가서 층을 낸다고 하면은 얘도 층이 나겠죠. 그러니까 얘도 얘랑 비슷하게 결정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루엣을 결정하죠. 그리고 앞머리, 우리가 아무리 잘 잘라놔도 이제 손님 앞머리 잘못 자르면 안 되듯이 그런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머리에서 실루엣을 많이 결정하니까 그 앞머리를 조금 더 비교적 선생님들이 잘 잘라주셔야 돼요. 그죠? 간단하게 핵심만 우리가 언더, 미들, 오버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언더존은 모루가 심하고 아우터라인 결정하고 예민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조금 투자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존이고, 미들존은 제일 넓은 부분이고 숱이 제일 많은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숱을 많이 치잖아요. 그죠? 투 섹션 라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 머리 생각해보시면 어때요? 남자 머리도 투블럭 나눌 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없애잖아요. 이 머리는 좀 없어도 돼요. 숱이 제일 많은 부분이니까. 어차피 얘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실루엣을 결정하잖아요. 그런 존이라 생각하시면 남자 머리 생각할 때. 여자 머리도 마찬가지로, 저도 디스 커넥션 들어갈 때 이쪽 라인을 많이 가거든요. 그런 라인을. 요게 들어가고 요런 라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상 나중에 레벨이 올라가면 갈수록 많이 필요 없는 머리죠. 쇼커트 할 때. 물론 긴 머리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버존 같은 경우에는 모루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손님이 모루가 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요게 있을 수도 있고, 요게 있을 수도 있고, 쌍가마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모루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머리를 좀 길게 자르고 머리를 드라이 커트해서 말려보고 모루가 어떻게 틀리는지 따라서 한 번 더 작업해 주셔야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도 손님 머리 그냥 베이지 커트는 빨리 끝내놓고 그 모루대로 한 번 더, 모루의 베이스대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바로 잘라놔도 나중에 머리 말리면 요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베이스를 한 번 더 뭐 잘라준다거나 뭐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단골 고객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길이를 안 맞추거든요. 왜냐면 형태를 보고 잘라줘야 되니까. 그래서 길이를 맞춰버리면은 형태가 틀려져 버려요. 모루 때문에. 모루를 보면서 컷하면 되게 그게 많이 머리 형태가 이뻐져요. 길이를 계속 집착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이론이랑 안 맞잖아요. 이 머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론도 있지만 이론은 기본으로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실전이랑은 또 틀려요. 제가 얘기할 때는 보통 실전을 좀 가미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꼭 한번 실전에서 제가 얘기한 걸 생각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모루를 보고 잘라야 되겠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그 손님들이 만족감도 있고 완성된 스타일을 가질 수 있거든요. 가발 연습할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베이직을 해야 되겠지만, 손님 머리 할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트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파팅, 섹션, 슬라이스, 왜 이렇게 나누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기본 파팅이죠. 센터 파팅, 이어 투 이어나 이어백이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센터 파팅. 센터 파팅은 거의 변하진 않아요. 우리가 뭐 작품 머리 할 때 빼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바늘 가르고, 이어 투 이어나 이어백에서는 조금 바뀔 수 있겠죠. 파팅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 파팅 빼고는 우리가 이어 투 이어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컷할 때 보면 이어백으로 많이 나누잖아요. 그죠? 이어백으로 많이 나누고, 이어 투 이어는 나눈 적이 많이 없지만, 왜냐면은 손님들이 존이 생각보다 여기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어백으로 많이 해서 실무에서 디자인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팅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파팅이 요렇게도 바뀔 수 있고요, 요렇게도 바뀔 수 있고요, 요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요것도 파팅에 따라서 디자인을 또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파팅을 왜 타냐면은, 우리가 머리가 구체고 둥그렇잖아요. 둥그니까 너무 자르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둥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눠가지고 잘라주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둥그니까 우리가 그거를 존을 나눠서 쉽게 하려고 파팅 나누는 거예요. 쉽게 자르려고 크게 한번 나눠 놓는 거예요. 그게 파팅이에요. 파팅을 제일 크게 나누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일 크게. 파팅을 타고 나서 뭘 타요? 우리가 이제 섹션을 타죠. 섹션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언더 섹션 타고 미들, 오버 이렇게 많이 타죠. 언더, 미들, 오버. 파팅에서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게 섹션이에요. 섹션. 파팅을 나눠놓고 내가 어떻게 또 디자인에 따라서 이걸 섹션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섹션이에요. 근데 이 섹션에서는 또 파팅과 다르게 아주 많은 디자인을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등분에 3등분해서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이쪽을 조금 디자인을 좀 얄쌍하게 해줄 거다. 그러면 이쪽을 조금 많이 높이 타가지고 이쪽을 레이어를 많이 주고 이쪽에서 조금 더 좁게 타서 조금 더 그라를 줘서 조금 더 밑을 얄쌍하게 해주겠다. 뭐 그렇게 디자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섹션도 기본적인 섹션이 있고 이렇게 타도 되고 이렇게 타도 되고 미들이 좀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고 오버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언더가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섹션은 자유롭게 조금 더 병행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섹션에서도 A 라인이 있고 U 라인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섹션이 디자인에 따라 또 들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기본적인 그냥 일자로 했지만 깊게 파고 들어가면 수많은 섹션이 있겠죠. 이제 만약에 내가 A 라인을 자를 거다. 우리가 A 라인 자를 때는 일자로 타고 슬라이스를 바꿔서 A 라인을 자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섹션 탈 때도 이렇게 타서 이렇게 3등분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섹션이 왜 이렇게 타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닐 텐데 물론 좀 레벨이 높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초급 베이직이니까 눈높이 맞춰서 기억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스파니에 A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사도라 U 라인. 그죠? 살롱에서는 스파니 이사도라라고 안 하고 보통 A 라인 뭐 U 라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A 라인 U 라인으로 사용할게요. 보통은 그러면 A 라인은 그냥 앞이 길어지는 느낌이고 U 라인은 앞이 짧아지는 느낌이죠. 왜냐면은 섹션이 앞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뒤로 당겨서 자르거나 섹션이 이렇게 되면 손 모양이 똑같이 돼야 되니까 내가 조금 더 A 라인 느낌을 전체적인 흐름을 섹션이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A 라인을 좀 가파르게 해볼까? 그럼 엄청 길어질 수 있을 거고 약간 살짝만 해볼까? 요거에 따라서 A 라인도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 수많은 게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나눌 때. 그리고 U 라인도 마찬가지로 U 라인도 내가 이렇게 조금만 가파르게 할까? 조금 더 버섯 모양으로 해가지고 더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흐름을 할까? U 라인에 따라서도 엄청 수많은 디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선생님들이 조금 더 내가 이런 다채로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의 폭은 엄청 수만 가지 수백 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런 부분을 알고는 계셔야 돼요. 내가 U라인을 왜 탔는데 왜 내가 근데 15도를 탔을까? 교육기간 갔는데 왜 15도를 탔을까? 45도를 탔을까? 더 가파르게 탔을까?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이렇게 갔을까? 그죠?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그냥 기본으로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라인을 이렇게 갔네? 그럼 이쪽을 좀 더 길게 잘라주고 밑에를 더 길게 해주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이쪽은 가파르게 갔으면 어때요? 층을 더 많이 내줄 거라는 거죠. 층을 많이 내줄 거고 이쪽에서는 살짝 완만한 머시룸 라인으로 갔네? U라인으로 갔네? 그럼 여기는 층을 내주고 여기는 살짝 무겁게 가려고 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섹션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컷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섹션 한 요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더, 미들, 오버만 있는 게 아니고 투 섹션 라인도 있죠. 투 섹션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탈 수도 있고요. 말발굽 형태로 이렇게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뭐 탈 수도 있고 아까 머시룸의 형태에 따라서 뭐 A 라인으로 이렇게 탈 수 있어요. 투 섹션 라인. 투 섹션 라인도 있으니까 섹션도 너무 이제 얽매지 말고 디자인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거기에서 선생님들 선택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롱에서 근무하면서 작품머리 자를 거 아니니까 뭐 엄청 변화가 많지는 않겠죠. 물론 우리가 레벨이 올라가거나 작품머리 할 때는 그런 섹션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스를 한번 알아볼게요.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원랭스, 호리존탈, 사선 슬라이스 그리고 버티컬 슬라이스가 있죠. 기본적으로 요 기본적으로 섹션으로 보통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가로, 세로, 사선, 호리존탈, 버티컬, 다이아고널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또 우리가 디자인에 따라서 또 틀리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호리존탈 섹션이 있어요. 그죠? 호리존탈 sek션 같은 경우에는 펜이 잘 안 나와서 제가 검은 거로 그릴게요. 호리존탈 같은 경우 원랭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가파른 이런 살짝 가파른 디자인에 따라서 제가 그럼 이런 슬라이스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U자로도 갈 수 있겠죠. U자로. 그러니까 지금 A 라인이지만 그리고 U자로 반대로 그런 살짝 가파른 이런 섹션도 할 수 있죠. 그죠? 반대로 A도 할 수 있지만 U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선 슬라이스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따라서 한 꼭지점으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디자인도 있어요. 이렇게도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한번 잘라보시면 되게 네이프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자를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버티컬도 마찬가지로 버티컬도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버티컬을 해서 무조건 일자가 아니고 약간 일자로 가다가
이렇게 변형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쪽은 좀 가볍게, 가운데는 가볍게 할 거다. 가볍게 점점점 가다가 앞쪽은 살짝 무게감을 너무 가볍게 안 할 거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모시름 자를 때는 A 라인으로 안 자르고 모시름 U 라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잖아요. 그죠? U 라인. 보통 U 라인 이렇게 탈 수도 있고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제가 지웠어요. 다른 거는 또 우리가 뭐 디자인을 조금 더 이렇게 엄청 바가지 머리 할 거다. 그럼 많이 가파르게 이런 형태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많이 가파른 형태대로 갈 수 있죠.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서. 그리고 사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투 섹션 라인을 가정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U 라인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U 라인 가다가 여기는 또 뭐 A 라인으로 디자인에 따라서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고요. 섹션에 대한 수많은 게 담겨 있거든요. 그 섹션이랑 존을 이용해서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그러니까 언더, 미들, 오버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할 거냐, 그죠? 그럼 뭐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잡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이렇게 탈 수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뭐 A 라인으로 탈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수많은 섹션에서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면서 커트를 하시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와닿을 거거든요. 제가 계속 커트 영상 올릴 때 언더, 미들, 오버 해가지고 이 섹션에 대한 거를 그냥 쉽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말고도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살롱에 쓸 수 있는 그 정도로 딱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리존탈도 일자로 타서 우리가 뭐 오버 다이렉션을 당길 수도 있겠지만, 그죠? 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 이런 슬라이스에 따라서 내가 디자인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하실 거예요. 섹션을 나눠서 하셔도 되고 슬라이스로 내가 디자인을 하셔도 되고, 너무 난해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기술을 해놓고 서서히 다른 걸 접목시켜야 돼요. 이 미용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어렵잖아요. 한 번에 팍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거를 정립을 시키셔야 돼요. 똑같은 머리를 10번 했는데 9번은 놓으게 이렇게 돼야지 뭔가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10번 했는데 만약에 6번만 되고 4번 안 된다, 그럼 아직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10번 했는데 8번이나 9번 놓을 때까지 손님 머리를 완성시켜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머리, 약간 똑같은 머리 기준은 똑같은 디자인인데 손님 모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10명인데 10명 다 모류가 틀리니까 똑같은 디자인을 내가 10명 했는데 이 모류를 잡을 수 있냐 없냐, 그걸 잡으려면 섹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좀 틀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명을 똑같은 디자인 했을 때 모류랑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해가지고 올리게 만들어 줄 거냐, 요거를 조금 중점으로 두시면서 컷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용사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이 밑에 좋아요 버튼 있거든요.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